자, 179쪽 보세요. 6번에 복수 용도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신청해 보시면은 건축주는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에 대한 기능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용도로 허가도 받을 수 있고 용도 변경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허용 요건,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 용도가 이 법, 관계법령에 정한 건축 기준, 입지 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도 있다.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밑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적용 완화는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2번 보십니다. 전면 적용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을 전면 다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줄칩니다. 도시 지역에는 건축법을 전면 다 적용합니다. 또 줄칩니다. 도시 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줄치고 동업지역 서밀대는 인구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지역이나 도시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동업지역이나 서밀대는 인구 500인 이상인 섬은 건축법을 전면 다 적용합니다. 자, 이 3번에 일부 적용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전면 적용지역의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일부 적용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일부만 적용합니다. 그럼 도시지역 아닌 곳은 어디예요? 자, 줄칩니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일부만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도 일부만 적용합니다. 동업 외의 지역도 일부만 적용하는데 동업 외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면이나 리 같은 데는 일부만 적용합니다. 동업 외의 지역이 면리를 말합니다. 인구 500인 미만의 동업지역에 속하는 섬, 섬일 때는 인구 500인 미만일 때는 일부만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곳에 일부 적용지역에 대하여 정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 적용지역은 정하지 않는 규정이 대지와 도로관계, 도로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 조항의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같은 것은 일부 적용지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시험에 22회 때 한번 나왔는데 냈을 때 답은 그 밑에 있죠. 건폐율 용적을 높이지 않은 적용지역 규정이 아니다라고 해놨죠. 일부 적용지역이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지 않은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나와요. 일부 적용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러옵니다. 그러면 답이 건폐율 용적을 높이지 않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거는 일부 적용지역에도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건축물 건축으로 가서 1번 건축에 관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제도로 가봅시다. 자, 사전결정 제도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산지예요. 여기에 건축을 할지 건축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할 이럴 경우에 자, 여기다가 첫째 허가 대상 건축물을 자,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 신청 전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여기다가 사전에 결정해 달라고 자, 사전 결정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은
허가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해줍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첫째, 저게 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건축물이 안전자리, 규모, 용도 이런 것을 다 정해서 사전결정서를 통보해 줍니다. 자, 이 통보하던 사전결정 내용에 따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쉽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전결정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데 좀 애매할 경우에 허가 신청 전에 뭐부터 신청한다? 사전결정 신청한다. 그러면은 법에서 허용되는지 여뿐만 아니라 어떻게 건축하면 되는지까지 소상하게 입지나 규모 용도까지 다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알려준 대로 뭐 하면 됩니까? 허가 신청하면 되죠. 그게 편한 제도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난 중개업을 하시면은 자, 저런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도 신청해도 됩니다. 내가 꼭 저 토지에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전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중개를 해도 되도록 그래 돼 있어요. 자, 그 1번에 보시면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해놨죠. 줄치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거기 줄치고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사전 결정 신청합니다. 그럼 신고 대상은 안 돼요. 건축하려는 자는 줄치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자, 그까지 줄치고 그 건축물 건축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에 줄치입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2번 일단 그냥 보세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줄치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모. 자, 3번에 줄칩니다. 건축허가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자,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임의적 신청.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줄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자, 교통역량 분석 개선 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교통역량, 공통역량 분석 개선 대책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 교통역량 평가서라고 바꾸세요. 평가서. 자, 그래서 교통역량 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워낙 법 이름이 자주 바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건물 중에는, 건축에는 심의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통영향 평가서 검토를 해야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지금 마트 같은 거 있죠? 마트 같은 거 지을 때는 교통영향 평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기 들어오면은 저 일대에 교통이 마비될 수 있죠? 그걸 미리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3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음적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한 자, 그 다음 줄치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그게 줄치시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꼭 해라 이 뜻입니다. 자, 사전결정 통보, 허가권자 사전결정을 신청받으면 줄칩니다. 그 다음에 입지, 건축물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에 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내에 자, 신청자에게 송부해 줍니다. 자, 그럼 사전결정된 내용을 며칠 내? 7일 내 송부해 줘요. 5번의 사전결정 효과,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데 박사는 1번의 국계법에 따르는 개발이 허가받은 것으로 의지해 줍니다.
이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나 산지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의제되는데 다만 다음에 밑줄 쳐줘야 됩니다. 보전 산지일 경우에 도시적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밑줄 쳐야 돼요. 자, 보전 산지가 도시적 일대만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의제됩니다. 만일 보전 산지가 도시가 아닌 곳에 있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산지 같은데 건물 지으려면은 허가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산지에 건물 지으려면 산지 전용에 관한 허가나 신고 같은 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결정을 신청했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지해 주는데 문제는 이 산지가 보전 산지일 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만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 산지에 한해서만 의지해 줍니다. 도시가 아닐 때는 의지하지 않아요. 시험에 그 부분 콕 찍어 묻습니다. 그게. 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의제되고 네 번째,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6번에 건축허가 신청, 사전결정 신청자는 줄칩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며, 자, 이 기간에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은 어떻다? 상실이 되죠. 자,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건축허가에 가서 1번의 개념이나 2번 법적 성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내요. 자, 이번에 허가 대상 허가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그걸로 가서 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을 한다는 것은 5가지 개념이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한다 하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8가지 있죠. 자, 이런 건축과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허가를 누구한테 받을 거냐?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한테 받고, 자, 그 다음에 광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도지역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고,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한테 받아라 이 뜻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여기.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큰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허가받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예외로 허가를 하는데 결국 허가권자에는 도지사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안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게 자, 허가 대상 허가권자 옆에 보면 도지사 X라고 써놔야 되죠. 원칙에 줄칩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외. 다음의 건축물 갈로 뛰어넘으시고 다음의 건축물은 갈로 다 뛰어넘으시고 줄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줄쳤습니까? 그 A1박스 갈로 묶어 보는데 21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는다. 자, 그럼 시험에 묻는 게 또 뭐냐면 얘 옆에 다음의 건축물 갈로 안에 공장, 창고 찾았습니까? 자, 그런 동그라미 하시고 공장이나 창고일 때는 끝에 보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장, 창고를 동그라미 하고 위에다 씁니다. 공장, 창고일 때는 구청장이나 군수 허가라고 쓰세요. 자, 21층 이상이 된다.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 되는 공장, 창고는
특별시나 강력시에서는 특별시나 강력시가 허가하지 않습니다. 공영창고는 무조건 누가 허가한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해요. 자, 그걸 시험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가시면 허가 요건이라고 해가 있죠. 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줄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게 줄칩네요. 자, 그럼 허가 받으려면 뭐가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자, 그거는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함이라고 썼어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한. 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주는 경우가 6가지다 이 뜻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줄칩니다.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허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다만 다음에 그게 중요합니다. 분양 목적을 공동주택은 어떻다? 분양 목적 공동주택일 때는 옆에 끌어다 쓰세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라 뜻이에요. 분양 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자, 그렇게 쓰시고 2번에 건축주가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해당 대지 소유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일 경우에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거는 이런 경우죠. 자, 우리가 여기에 이런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자, 흔히 이거 우리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지은 지 오래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해요. 옛날에는 이럴 경우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 반대하면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감이라는 사람은 나는 반대한다 하고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불명이다. 자, 그럼 10세대죠. 그러면 요 2세대 빼고는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공자 수에 100분의 80 이상 동의했고, 자, 동의한 공유자 지분이, 동의 지분이, 자, 역시, 자, 100분의 80 이상이면은 이 건물을 재건축하도록 뭐 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주가 건축 허가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즉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다는 것은 복합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주택법 21조 준용에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정했을 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 내줍니다. 네 번째, 건축하는 대지에 포함이 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리할 것을 확인했다. 자, 국공유지 관리청이 이 건축주한테 이 토지를 매각할 것이다 라고 확인만 해줘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겠다 이 뜻입니다. 5번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으면 정리했다. 이때 결의는 80% 이상 결의예요. 그것만 증명하면은 공용 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6번에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결의가 있었음을 정리했다. 이때 결의도 80% 결의입니다. 자, 이러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경우입니다. 80% 동의를 받고 동의한 지분도 80% 이상이 되면은 반대한 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어른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죠. 이게 처리돼야 이걸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매도 청구 등이 도입되었어요. 1번에 보시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대지 공자 중에 줄칩니다.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그 공유지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럼 각 같은 반대자에게는 네 재산 시가로 팔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상계류상 협의해야 돼요. 자, 준용은 뭐 그거는 지금 볼 필요 없고 내려가 네 번째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공유물 등에 대한 처분. 자, 어른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1번에 보시면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정부로 발표되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일간 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지났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지로 본다. 자, 그래서 자, 확인하기 곤란할 때는 두 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30일 이상이 지나면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2번 공탁. 건축주는 자, 줄칩니다. 매도 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 평가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의 재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공탁시키 보고 이거 철개표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3번 감정 평가는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요즘 신문 많이 봅니까? 사실 안 봅니다. 이것도 법 다 고쳐야 돼요. 신문을 안 보는데 뭐 일간 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말이 안 되죠.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옛날에 7, 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80년대는 볼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신문 같은 거 봤다 이 말. 그런데 요즘 신문 봅니까? 핸드폰 봅니까? 핸드폰 보죠. 핸드폰에 공고하게 떠야 돼. 예. 그래서 이 참 옛날 법이다 하는 느낌 좀 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표 이번에 사전승인. 자, 사전승인은 시군적에서 시장군사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자, 시장군수는 다음의 자 건축물을 도시군적에 건축 허가할 경우에 미리 줄칩니다. 도지사가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1번에 21층 이상 건축물을 시군적에 줄 때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시장군수가 허가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연면적계 10만 적 이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시군적에 21층 이상이나 연면 10만 적 이상 건축물을 건축 허가할 때는 시장군수가 허가돼 도지사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럼 1번에 21층 이상 건축물에 자, 옆에 그 뒤에 보면 공장 창고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도 공장 창고 있죠? 그걸 동그라미에서 끌어다 섭니다. 공장 창고일 때는 도지사 승인 없이 시장 군수 허가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공장이나 창고가 21층 이상이 된다. 연면적 10만 종 이상이 될 때는 자, 시군적에서는 도지사 승인 없이 시장군수가 허가합니다. 우리가 앞에 특별시 강력시에서는 아예 공장 창고일 때는 부청장 군수가 허가했죠. 여기는 도지사 승인 없이 시장군수 허가합니다.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내려가서 자 거기에 4번 보세요. 자연환경 수질보 거기에 밑줄 치시고 위에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건축하는 줄칩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점 이상인 위락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등은 도지사 승인받아서 시장군수가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줄칩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민환경 보상까지 줄치고 필요하다 인정하여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지역 내에 건축하는 줄칩니다. 위락 숙박시설. 자, 4번에도 위락 숙박시설이 있고 5번에도 위락 숙박시설이 있죠. 4번은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위락 숙박 지을 때는 3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00점 이상 되어야 승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5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때는 위락 숙박 시설은 자, 그 밑에 씁니다. 그거는 규모 따집니까? 불문합니까? 불문하고 승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4번의 위락 시설은 3층 이상이나 1000점 이상 돼야 되죠. 5번의 위락 숙박 시설은 규모 불문한다 이 뜻. 승인 대상이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건축 신고로 갑시다. 줄칩니다. 신고로부터 1년 내 공사 착수 X 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상실합니다. 신고하고 몇 년 내에 착공해라는 뜻이에요. 1년 내에 착공합니다. 다만 건축주가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 정당사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안에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을 본다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신고사항이 박스에 방갈로 1번부터 시작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방갈로 6번 6가지 있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 되어 있죠. 왜 여러 번 냈을까요? 신고사항이 몇 개 안 되니까 예, 그냥 낸다, 꼬아낸다. 꼬아내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낼 때마다 틀리니까 야 출제율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야 이거 계속 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노는 거예요. 낼 때마다 그대로 안 놉니다. 꼬아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자꾸 틀려요. 자, 그래서 6가지 뭘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1번 허가 건축신고사항 중에 1번 찾았습니까? 바닥 면적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정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은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정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해놨죠. 자, 그래서 그 옆에다 이래 쓰세요. 자, 2층 이하 건축물에서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정축을 하든 개축하든 재축하면은 뭐다? 신고다. 자, 그럼 3층 이상일 때는 바닥 면적 합계가 자, 연면적의 얼마 이내로 10분의 1 이내로 정축, 개축, 재축해야 신고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1번은. 자, 저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안 틀립니다. 자, 1번은 청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죠.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온단 말이에요. 자, 4층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입니다.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80제곱미터를 개축을 자, 신고하고 하였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85제곱미터 이내니까 85제곱미터 이내는 80도 들어가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 청수를 잘 봐야 돼. 여기는 청수를 4층이면 3층 이상이죠? 연면적 얼마? 연면적 610분의 얼마?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시험 문제는 오면 무조건 이런 형태로 옵니다. 그럼 1번은 여러분 뭘 인식하셔야 돼요? 2층 이하일 때 적용되는 기준과 3층 이상일 때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거 있죠?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 못하니까 자꾸 시험 내면은 틀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은 엉뚱 소리 좀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 8쯤 지나고 나면은 답 잘해요.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단련식입니다. 계속 돌려요. 계속.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달부터 기출문제 같이 하죠. 팍팍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알아집니다. 예. 자, 1번은 이걸 줘야 되고 2번 보세요. 자, 줄칩니다. 2번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 도시적, 외적이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까지 줄치면 돼요. 이건 신고다. 이건 중요한 말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걸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 있습니다. 이고다라는 것은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청수도 3층 미만,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신고다 이 뜻입니다. 예. 자, 그게 도시적 외적에서는 건물 지을 때 연면적도 200제곱미터 미만 되고 청수도 3층 미만인 자, 이 두 가지 기준이 동시에 충족했을 때 뭐가 된다? 신고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시험에 이래 놓습니다. 자, 농림지역에서 2층인 건축물의 건축을 신고하였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틀렸어요? 연면적 기준이 없죠. 청수는 3층 미만 되는데 연면적 기준이 없어요. 이거 틀린다. 두 가지 다 갖춰야만 신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기서 이제 까다로운 게 3번과 4번입니다. 3번, 4번. 3번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라고 해놨죠. 4번은 주요구조부 해체 없는 등 다음의 대수선.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1번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2번 기둥 3개 이상 수선, 세 번째 보 3개 이상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올해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수선. 자, 이 5가지, 뭐 정확하게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수선이죠. 수선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3번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이러한 건축물에서는 자, 대수선할 때 신고해라는 것은 정설 해체, 수선 변경 8가지 앞에 우리 배웠던 대수선 있죠? 몽땅 다 신고다 이 뜻이에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서는 정설 해체 수선 변경의 8가지 모든 대수선 다 신고하면 돼요. 자, 4번은 무슨 뜻이냐?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자, 이러한 건축물에서는 자, 대수선 중에서 6가지 뭐만 6가지 수선만 신고해라. 수선만. 4번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시험 문제 내려옵니다. 자,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고 2층인 건축물의 내력벽 10제곱미터 정설을 자, 신고하였다. 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입니다. 자, 기둥 3개를 수선을 신고하고 하였다.
맞아요. 첫 번째 거. 자, 150이고 2층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여기는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입니다. 여기도 내륙백 10줄 정수 대수선이죠. 맞다. 자, 두 번째 거는 여기 들어가죠. 맞아요. 틀렸습니까? 자, 200점 이상에 300점 들어가죠. 자, 대수선 중에 6가지 뭐만? 수선만 지금. 그러니까 기둥 3개 수선했죠. 맞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고 아 이거는 3번에 해당하는 거다 4번에 해당한다 이걸 갖다 빨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번에 해당하면은 대수선 8가지 정설했죠. 수선 변경 있죠. 다 신고고 4번에 해당하면은 자 거기에 밑에 있는 6가지 수선 있죠. 일대만 신고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 자료에는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예 다 드러났어요. 그 예를 보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이해 안 되면 계속 이해해라 라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놨어요. 전부 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을 여러 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부터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5번부터는.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 용도 규모의 건축은 신고하는데, 자, 첫째, 연면 작게 100점 이하 건축물은 무조건 신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 높이를 3m 이하 범위안에 정축하는 것도 신고,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서 건조하는 건축물도 신고, 자, 공업지역, 도시적 외 지구 단위 객구역, 산업유통행위 안에서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2층 이하 건축물에서 연면 작게 500점 이하 공장도 신고해요. 공장이 신고되려면 첫째, 공업지역이나 지구 단위 객구역이나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청수는 2층 이하 되고, 연면적은 500점 이하 되면은 이 공장을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6번째.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게 하여, 자, 그게 중요합니다. 언면적 중요합니다. 언면적. 여기는 언면적만 적용합니다. 언면적에 갈로 뛰어넘으시고, 건축하는 줄집니다. 연면적 200점 이하 창고, 연면적 400점 이하 축사, 작물집 회사, 종료 배양 시설, 자, 하초 및 분재 등 운실 같은 것도, 자, 신고 대상인데, 이는 어디만 적용한다? 언면적만 적용합니다. 언면적. 자, 그런 점에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신고는 1, 2, 3, 4를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7번 공용건축물의 가설건축물. 공용건축물, 가설건축물. 자, 1번에 공용건축물 특례. 자, 공용건축물은 국가 자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뭐라 부른다? 공용건축물. 1번에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게 줄치고,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 축조할 경우에 줄칩니다. 허가권자가 사전에 뭘 해야 된다? 협의해야 돼요. 공용건축은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협의한 경우에 허가 신고 받은 것으로 간주되죠. 이 경우도 안 줄친다. 사용 승인도 생략합니다. 공용건축으로 완공되면은 별도로 사용승인 받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생략됩니다. 자, 이번에 구분지상권에 대한 건축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권, 지상 지하의 여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의 편의시설 등 대통령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권자는, 자, 줄칩니다.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봐 건축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봅시다. 자, 여기 시청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용 건축물이죠.
자, 이 시청 건축물에 여기에 자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그럼 이 여유 공간에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 여유 공간에 자 주민의 편의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 건축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구분지상권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시청 건물에 이 구분 여유 공간에 주민의 편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는데 여기는 시험에 뭐 없느냐? 이 여유 공간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어떤 거냐? 이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총포 판매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허가 안 내준다. 기분 나빠서 총 사와가 쏴 수도 있죠. 자, 노래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만날 공무원들 여가 노래나 부르고 있을 건데. 자,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주민의 편의시설 등 대통령이지 않은 시설이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한다 해서 이걸 시험에 물어봐요.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거. 이종 건생도 상가인데 들어갈 수 있는데 단 갈로안에 줄칩니다.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은 제의한다 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문화집회 시설은 갈로안에 보시면 공연장, 전시장에만 한정한다 해놨죠. 그거 밑줄. 문화집회 시설에서는 공연장, 전시장으로만 한정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 들어가는데 자, 갈로안 줄친다. 오피스텔은 어떻다? 제외됩니다. 그게 자 주의할 거는 갈로 안에 줄친 거 있죠? 그거 주의하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양갈로 이번에 가서 가설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설 건축물은 잠시 쉬었다 합시다.